별표 안녕하세요 별표. 저는 38살의 미혼 여성입니다. 제 친구가 여기 유튜브 사연 드라마 주소를 공유해줘서 종종 출근길에 운전하거나 러닝머신을 이용할 때 가볍게 듣고 있어요. 며칠 전 이곳 랄라하를 소개해준 친구가 제 이야기도 한번 써달라고 부추겨서 결국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어요. 부디 열린 마음으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공공기관의 전략기획부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로 빅데이터 기획 및 플랫폼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회사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슈 발생 시 고객의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매일 사무실에서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있지만 제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업무에 빠져들어 나이도 30하고 벌써 8살이 되었네요. 몇몇은 제가 결혼을 못한 이유가 제 과도한 욕심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맞는 말은 아니에요. 저는 주변에서 소개팅을 주선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소개팅에서는 계속 일에 대해 떠들어요. 최근 새로 도입한 통계 분석 프로그램에 대해 열정을 불태우며 설명하는데 상대방의 표정이 냉랭해지더라고요. 결혼이나 연애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소개팅 상대의 느낌이 들어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을 상대했을 때도 웃어 넘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새언니가 있었어요. 새언니는 결혼 8년차 베테랑 주부로 30살이지만 저보다 2살 연상의 오빠와 결혼했어요. 우리는 동갑이지만 새언니의 말과 행동은 어딘가 뾰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는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지요. 저희는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오빠와 미팅에서 만나서 3년을 사귀고 결혼했습니다. 결혼 당시에는 저희가 혼전 임신했기 때문에 새언니인 제 친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5개월 만에 예쁜 공주님을 맞이했고 우리 조카는 새언니를 닮아서 정말 귀엽습니다. 제 눈에는 영락 만화 주인공 같은 얼굴을 가진 조카가 개성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친지들은 그녀의 얼굴이 못생겼다고 말합니다. 목이 짧고 얼굴이 크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뭐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던 중 새언니가 가끔 나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서로 얼굴도 알고 사정도 알지만 아직은 가족이 아니라 서로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잖아요. 한 번에 제 집에 놀러 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는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새언니가 달려와서 귀에다가 속삭여서 말했어요. 아가씨,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내 언니 모두 물어보세요. 아가씨가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하는 거야 이해해요. 그러나 부모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 알이 30이 넘어도 남자친구 없이 혼자 있으면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자가 30대가 되면 노산인 것을 아시나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저는 언니가 혼자 임신하신 건 아니겠죠? 이런 무례한 질문에 어이가 없어서 입을 다물고 언니를 빤히 쳐다보았는데 그때야 어색한 표정을 본 세훈이가 말했어요. 정말 궁금해요. 우리 집에서 여자가 30대가 되는 건 상상도 못할 이야기거든요. 부모님은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이런 무례한 질문을 처음 받아봐서 정말 불쾌했습니다. 직장에서도 30대가 되면 노처녀라고 시집 가는 게 얼른 해야 된다고 농담처럼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결혼을 크게 걱정하거나 닥달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직장에서 잘하는데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부모님도 제 결혼이 빨리 안 된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아요. 여성이라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하면 된다고 하시고 언제나 저의 생각과 선택을 응원해 주셨어요. 고마우면서도 고격하고 미워요. 내가 지금 말한 그 말이 마치 건성으로 대답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 상대방에게 신뢰가 된다는 걸 모르니까 그런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야기로 설명했지만
여전히 세훈이의 풍조는 계속되었다. 그는 계속해서 아가씨, 최근 연애 안 하나요? 남자랑 데이트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조소했어. 결혼 안 한다면 마치 삶을 망치는 사람처럼 날 비웃었지. 그의 언행은 너무 불쾌했어. 그리고 또 다른 일도 있었다. 세 번째 년 전쯤 가족들과의 모임 중에 국무총리 표창장을 받았던 자리였어. 내가 회사에서 기획한 프로젝트로 받은 상을 기념하며 함께 축하 식사를 했는데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까지도 칭찬을 해주었어. 그때 내가 고민 중인 해외 연수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아빠는 너무 좋은 기회야. 내가 없어서 못 해봤지만 너는 열심히 해봐라고 말해주었다. 하지만 세훈이는 그걸 듣고 나는 싫어. 해외 가는 것도 싫고 이렇게 대꾸했어. 그래서 결국 저는 시집가지 않고 혼자 살까 고민했지만 회사에서 지원을 받아 해외 연수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축하와 응원을 받았고 그날 부모님은 조카를 데리고 먼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오빠와 새언니 그리고 저는 함께 맥주 한 잔을 즐기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새언니가 갑자기 얘기를 꺼내더군요. 몇 날 전 동창 회모에 다녀온 일을 얘기하면서 알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뭔지 궁금하겠죠? 제 동창 친구들 중 시집가지 않은 친구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대의 결혼은 유부녀들은 하나같이 어릴 때부터 남자들한테 인기 있고 예쁘고 연애를 많이 한 아이들이었고 못생긴 애들은 하나같이 노처녀가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죠. 여자가 결혼을 못하는 것에도 이유가 있단 것을. 얼굴이라는 이야기였죠. 새언니, 그 이야기는 조금 민감한데요. 그렇게 못생겼다는 식으로 디스하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미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은 일반화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각자의 매력 없어서 연애나 결혼하지 못한 노처녀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신 것 같군요. 미진이는 이뿐 아니라 얼굴도 아름다우며 직업도 탄탄하고 예전에는 인기도 많았던 것 같군요. 하지만 남자들이 착각해서 대학생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점점 소개팅이나 손잡이도 줄어들면서 의기소침해지는 것 같아요. 새언니의 막말이 불쾌했다면서요? 아마 그것은 자격지심이나 열등감 때문이 아닐까요? 어쨌든 그런 주제로 대화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결혼 전에 그들에게 새언니에게 물은 적이 있어 내가 나중에 낳을 아이를 생각해서 전문대라도 다녀야 할까 물어봤어. 아이고, 얼마나 질색발색을 했는지. 자기는 공부하고 아예 담을 쌓은 사람이라고 해 국영수가 끔찍하다며 시험을 다시 치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고 했어. 엄마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꼭 대학을 졸업해야만 하는 것도 아닌데 얘는 무슨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했니? 그냥 전문대라도 졸업하면 나중에 아이들한테도 좋을 텐데 아이가 엄마에게 어느 대학을 나왔냐고 물으면 어찌할까? 에이, 우리 엄마가 경솔해 보였어. 어쨌든 내 늘어나는 더 나쁜 이유가 크게 해한 사람이라며 비난했어. 하림이는 엄마를 따를 뿐 아니라 엄마보다 널 더 좋아해. 그래서 널 질투하고 그랬어. 조카는 엄마를 제일 좋아할 거라 생각하지만 어릴 때부터 고모인 저도 잘 따라주었어. 여행이나 이동 때도 항상 제 손을 잡고 가기 때문에 엄마보다 널 따르는 모습이 뚜렷했어. 조카를 만날 때면 항상 다양한 게임으로 즐겁게 놀아줘서 각종 신나는 게임과 이벤트로 조카의 모든 감각을 즐겁게 만들어줬어. 비아냥대는 새언니가 불편하다는 것과는 별개로 혈육관계로 인해 조카는 사랑스러웠어. 그 조카가 초등학교에 진학하던 때 내게 마음 아프게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림이는 학교 생활이 재미있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남자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림이는 남자친구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혼자는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모처럼 살 수 없다는 말에 고민했습니다. 조카가 결혼하지 않으면 루저라고 말했지만 하림이는 그런 이야기를 무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조카가 사고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로 하림이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몇 일 동안 피곤했습니다.
조카에게 화를 내어서 죄송합니다. 손아리의 주인 없는 방에 몰래 들어와서 아무 허락 없이 물건을 만지거나 손대는 것은 좋지 않아요. 이 노트북은 고모에게 매우 소중한 물건이에요. 게다가 택배로 온 물건들까지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면 정말 마음이 상해요. 너도 좋게 마음이 생길 거라고 말했지만 이렇게까지 하면 진짜 속상해. 정말 왜 그래? 넌 진짜 왜 그래? 때문에 속상한 마음에 제 속말이 그대로 튀어나왔어. 처음 보는 모습에 당황한 조카는 울음을 터뜨린 걸 울음소리를 듣고 놀란 새언니는 나를 더욱 헷갈리게 했어. 아가, 누가 보면 조카가 아니라 남의 아이라고 생각할 거야. 집에서 이러지 말아야겠어? 너무 심했어. 진짜 고모판에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해야겠다. 송아지 앞에서 못된 소리를 해야겠어?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의 집이니까 노처녀 히스테리를 부리는 건 이해 못하지만 하림이한테 이러는 건 참을 수 없어. 언니, 하림이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말해줘야지. 아무리 고모라도 허락 없이 물건을 만지는 건 옳지 않아. 어릴 때부터 바르게 길러야겠다. 그리고 결혼 못한 노처녀 히스테리라니 말하는 거, 그것은 아니잖아. 아이 앞에서 말을 주의해주세요. 전에도 하림이가 결혼 못하면 루저라고 했었는데 이런 말을 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하면 어쩌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했겠지요. 내 생각을 제가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제 말을 노처녀의 히스테리로 치부하는 새언니의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사람을 노처녀로 스테리 환자로 몰아가는데 화가 나서 제가도 조카 피고 뭐고 같이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일어난 계기로 세훈이와 제 관계가 좀 어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새언니는 몇 달에 한 번씩 꼭 저를 디스하고 심장호택을 하고 있어요. 그렇던 어느 날 제 인생에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 가을의 마지막 태풍이 몰아쳤던 날이었어요. 초강력 태풍의 파워가 엄청나서 곳곳에서 피해 소식이 들려오던 참이었어요. 제가 그날 조금 일찍 퇴근해서 필라테스를 하러 갔었는데 횡단보도를 건널 때 한 할머니를 보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우산도 없이 비바람을 맞으며 길을 걷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제가 달려가 우산을 씌워드리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었어요. 간판과 신호등도 날리는 것엔 바람 앞에 우산은 제 역할을 못하고 결국 할머니와 저는 비를 맞고 매우 젖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모시고 근처로 옮겨왔어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운동 가방에서 수건을 꺼내어 할머니의 젖은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하는데 할머니가 너무 추워하셔서 제가 갖고 있던 회색 후드 점퍼를 입혀주었습니다. 후드 점퍼를 입은 할머니가 소녀처럼 너무 귀엽게 보였어요. 태풍이 이렇게 강한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오빠랑 만나기로 했어요. 유럽 태양빵집에 가야 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꺼내서 태양빵집을 검색했지만 그런 빵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자세하게 주변을 설명해 주셨고 삼거리 극장을 찾아 검색하니 오래전에 문을 닫은 극장이었어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일은 아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19살 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노년 치매가 분명한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에서 빵과 우유를 사와서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식사를 못했는지 빵과 우유를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 할머니의 연락처가 있을지 몰라 할머니 소지품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죄송하지만 할머니 호주머니 안을 좀 봐도 될까요? 할머니의 양해를 구하고 바지 주머니를 봤더니 보호자 연락처는 없었어요. 그래서 파출소에 연락했어요. 할머니는 소녀처럼 수줍어하며 빵을 다 드시고 약속 장소에 갈 생각으로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 할머니 옆에서 경찰을 기다리는 내 마음은 촉망했어요. 언니, 우리 빵집 가는 거지 언제 나가? 근데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드디어 경찰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뭔가 번쩍 정신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서러워했어요. 찾아갈 빵집도 만나기로 한 오빠도 없고 자신마저도 고등학생이 아닌 걸 깨닫자 할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노인의 얼굴로 변했어요. 소녀처럼 해맑던 표정이 단박에 70이 넘은 할머니의 얼굴로 변화하는 걸 본 내 마음도 저릿저릿 아팠어요. 저 이거 제 명함인데요. 할머니가 집에 잘 도착했는지 궁금해서
가족들 만나셨는지 제게 연락 주세요. 편의점에서 빵과 우유를 사와서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연락드릴게요. 할머니의 가족에게 인계하는 대로 확인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할머니가 입고 있는 후드 점퍼의 지퍼를 목까지 올려드리며 할머니께 마지막으로 안녕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이분들이 할머니 집에 모시고 갈 거예요. 이분들을 따라가시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셔도 돼요. 이제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할머니도 행복하게 가세요. 가족을 기다리다가 출출하실까봐 사탕과 두유를 준비해 할머니 호주머니에 넣어드렸어요. 수고하시는 경찰들께 할머니를 잘 부탁드렸고 음료수도 줬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죠. 할머니를 보면서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더 애틋해졌어요. 우리 할머니도 3년 동안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어릴 때 부모님께서 바쁘셔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던 기억이 많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도 항상 치매 할머니를 생각해왔습니다. 이런 걱정과 염려는 치매 할머니가 보호자를 만나 집에 잘 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들어갔다는 문자를 받고서야 겨우 안심이 됐습니다.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제발 그들의 품에서 행복하길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치매를 앓는 할머니의 보호자인 한 남자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냐고 묻는 이에게 내 의사를 물었습니다. 주어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는 그의 요청에 나는 당연히 수락해야 할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이고 그의 보호자는 나에게 꾸준히 전화를 걸며 자신들을 굽힌다고 애타게 나를 부른다는데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기에 결국 할머니의 보호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가족과 나는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만날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분의 직장과 내 회사가 5분 거리에 있어서 결국 우리는 회사 근처의 대학 앞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니 할머니의 안부를 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장소에 나타난 그 사람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가슴이 쿵쾅쾅 뛰기 시작했고 할머니의 보호자는 매우 젊고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첫 인상에서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심장아 제발 나대지 마라. 지금 상황 파악을 좀 해. 지금 소개팅 하러 나온 게 아니라고. 정신 차려. 나는 속으로 나를 꾸짖으며 현실을 직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할머니의 안부를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 좀 어떠세요? 그날 비를 맞아서 걱정했는데 설마 감기 걸리지는 않으셨나요? 네, 그날 입혀주신 옷 덕분에 감기도 안 걸리셨고 지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감사의 말씀을 전하자 깨끗하게 세탁한 후드 점퍼를 건네주며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할머니가 평소 괜찮으시다가 비 오는 날에 더 심해지시거든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할머니를 잃어버리실 뻔했어요. 제가 근무 중인 동안 집에 상주하는 간병인이 계시는데 그날 간병인이 잠시 외출해서 대문을 안 잠그고 약국에 갔다가 할머니가 집을 나가서 길을 잃게 되었고 빵집에 오빠를 만나러 가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소녀처럼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아마 할아버지일 거예요. 두 분이 소꿉친구로 만나서 평생을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가족을 만나신 것으로 다행입니다. 할머니는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할머니 댁에서 자랐어요.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듬해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치매라도 할머니가 제 곁에 살아 계신다는 것만으로 저는 의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태풍에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진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미진 씨가 할머니를 돌봐주시고 챙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어떻게 보답을 해드려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보답으로 살해를 하고 싶다는 청년의 말에 저는 손사래를 치며 사양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보답이라뇨.
말도 안 돼요. 제가 어려운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잠시 같이 있어 드린 건데요. 저도 돌아가신 할머니 같아서 도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할머니만 건강하시면 그걸로 됐어요. 아직 그래도 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사례금으로라도 전하고 싶어요. 아니요, 이렇게 할머니 소식을 직접 들려주신 것만으로도 제가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맘 편히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치매 할머니와의 인연이 마침표를 찍는가 했는데 알고 보니 저희의 인연은 여기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첫 만남 이후 그 청년에게서 끊임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출근길 하늘에 구름이 예쁘다면서 사진을 찍어 보내고 점심에 크림햄을 파스타를 먹는데 차라리 된장찌개를 시킬 걸 잘못했다는 문자를 보내는 둥 자신의 시시콜콜한 일상을 제게 공유했습니다. 때로는 할머니와 함께 찍은 셀카 사진도 보내곤 했어요. 저도 그런 행동이 딱히 싫지는 않아서,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면 너무 반가워서 그 청년의 연락을 열망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몇 번 만나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는 친한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청년은 저보다 2살 나이가 어린 36세의 잘나가는 피부과 의사였습니다. 생각보다 동안이라 놀라웠어요. 외모 또한 수려하고 집안도 대대로 교수 집안이라 결혼 시장에서는 최고의 등급을 받는 남자가 저에게 매일 연락을 하니 설레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런 감정을 억누르기에 바쁘게 됐습니다. 애써 자기 객관화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40을 앞둔 제가 결혼식장에 나가면 어떤 대우를 받을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의 척도로 내 인생을 판단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를 나란히 결혼시장이라는 세속적인 저울에 올리면 분명 한쪽으로 많이 기울겠죠. 그래서 더 이상 감정을 키워나갈 수가 없었죠. 그저 좋은 친구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올 것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 남자가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미진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나를 그냥 편한 동생으로만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동생이라고 하셔도 너무 멋진 분이십니다. 그렇군요. 한번 진지하게 만나보시겠습니까? 사실 미진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첫눈에 반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병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랑이었습니다. 좋아요. 앞으로 미진 씨를 진지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나이가 더 많다고 무슨 상관이죠? 제 이상형은 미진 씨예요. 저는 예쁜 얼굴의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까지 아름다운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미진 씨는 제게 유일무이하고 전무후무한 존재입니다. 아마 미진 씨도 알아챌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매일매일 그녀에게 고백하고 싶었어요. 내 마음을 받아주길 바라며 저는 박력 있고 낭만적인 고백을 하고 싶었습니다. 친애하는 할머니를 극진히 예우하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선하고 능력 있는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행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연상 연하 사랑이 어렵는데 의사라는 직업까지 겸비한 그 남자가 평생 나를 사랑하고 바라볼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내 감정을 감추고 거부했지만 그 남자는 끊임없이 나를 쫓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진심 담긴 손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너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내 마음은 내게로 향했어. 넌 항상 나와 함께하고 나의 모든 순간에 있어. 내 마음은 내게로 들어왔고 나의 일부가 되었어. 전한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와 결혼해주세요. 저를 향한 마음을 클래식하게 꾹꾹 눌러 담은 편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 남자의 변함없는 마음에 감동을 받은 저는 한번 용기를 내어 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를 향한 마음의 크기가 너무너무 커져서 더 이상 아닌 척할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세상에 사람이 숨기지 못하는 3가지가 있는데 그건 가난과 기침,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제 사랑을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제 마음을 다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귀기로 한 첫날, 남자친구는 장미꽃 99송이와 커플 반지를 저에게 선물했습니다. 나머지 한 송이는 미진 씨인 거 알죠? 보여요. 쑥스럽게 이번 주는 절대 빼면 안 돼요. 세수할 때도, 머리 감을 때도, 특히 사무실 남자들 앞에서 절대 빼지 않고 꼭 끼고 있기 알겠어요. 아 참, 미진 씨가 저 만나는 거, 미진 씨 부모님도 알고 계세요? 아니요,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남자친구의 표정이 삐친 듯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투정하듯 삐죽거렸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집안 사람들은 미진 씨 다 아는데. 삼촌, 숙모도 아시고, 심지어 간병인 아주머니도 삐진 씨 알아요. 우리 집에 한 번씩 들어오는 김고양이도 미진 씨를 알 거예요. 제가 매일 미진 씨 노래를 부르니까 미안해요. 제가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정우 씨의 마음을 읽지 못했어요. 다음 가족 모임 날에 초대할게요.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 까다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날짜는 빨리 잡을수록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해요. 남자친구가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 모임이 드디어 잡혔어요. 가족들에게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남자친구 이야기는 미리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새언니는 남자친구를 만나면 어떤 반응을 할지 기대됐어요. 부모님께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싶었지만 남자친구 이야기는 너무 좋아서 부모님께 말씀했다면 소문이 퍼질 것 같아 입을 꼭 다물었어요. 하지만 채연이는 나이 많은 노처녀로 사는 것을 멸시했어요. 사건의 시작은 조카 하림이의 바뀐 장래희망 이야기로 시작됐어요. 나도 유학 가고 싶어. 어디서 무슨 전공을 공부할지 생각 중이야. 처럼 하림이가 이야기했습니다. 파티시에가 될 거야. 딸기도 거기서 치즈케이크 만드는 법 배우고 왔어. 우와, 우리 하림이 멋진 꿈을 가졌네. 그런데 전에는 남자친구 만드는 게 소원이라고 하지 않았어? 응, 아닌데.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나는 결혼 같은 거 안 해. 세인트 마리 학교에서 파티시에가 꼭 될 거야. 그게 내 꿈이야. 오, 멋지다. 손아림 최곤데 하고 조카를 칭찬했는데 그게 영 못마땅했는지 새언니가 발끈해서는 또 노처녀 타령을 시작했습니다. 얘가 세상 물정을 정말 모른다니까요. 하림아, 그러다가 노처녀로 살다 죽으면 어떡해?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언니, 내 앞에서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세요? 저희 엄마도 제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 말이 좀 지나치구나. 내가 사과하렴. 엄마의 중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날따라 뭐가 그렇게 거슬렸는지 고삐가 풀린 새언니는 막말 대잔치로 폭주했습니다. 어머니, 제 말이 틀렸어요. 솔직히 아가씨 좀 있으면 마음이에요. 여자 나이 30이면 잔치가 끝났다는데 여자 나이 40이면요.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는 부록의 나이라고요. 이제 정말 글렀다 이거예요. 아가씨도 그래요. 어머님 아버님이 말은 안 하셔서. 그래요. 그 애가 얼마나 애를 태우고 이뤄야겠어요? 부모님을 걱정시키면서 일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네, 저가 이기적이라고요? 그렇죠. 저 같으면 잠도 안 올 것 같은데요. 아가씨도 정말 어지럽겠네요. 이제는 총각만 찾지 않고 돌싱도 만나보고 그렇답니다. 나이도 있는 노처녀가 총각을 만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젠 돌싱도 과부는 아이라고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이웃 아저씨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만나보세요. 대체 새언니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저는 언니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전업주부라고 해서 폄하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모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각자 최선을 선택하여 살아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선택을 평가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새언니는 제가 노처녀라는 한 가지 이유로 나에게 하등한 대우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었어요. 무슨 일이 그렇게 싫어할까요? 정말 엄마의 말처럼 자격지심이거나 열등감 때문인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깐죽거리면서 말했어요. 어머,
언니 소개 따윈 필요 없어요. 오늘 저랑 결혼할 사람은 여기로 와요. 최대한 예의 없이 말했습니다. 진짜 거짓말처럼 하세요. 갑자기 남자친구가 키오스크에서 주문하면서 나타납니다. 커피가 아니에요? 방 안의 상상 속 캐릭터도 아닌 것 같습니다. 2D 주인공도 아니겠지요. 영화나 만화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3D 인물이 맞습니다. 누가 오나 했더니 활기차게 울리는 현관 벨 소리가 들렸어요. 기분이 좋아서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제 남자친구가 왔다며. 빨리 현관문을 열어서 맞이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제 남자친구를 보는 세연이의 표정을 놓치기 싫어했어요. 세연이가 입을 벌리면서 온 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얼음처럼 굳어진 얼굴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도 놀라시면서 눈을 휘둥그려 주었지만 제 남자친구가 인사를 하자 정신을 차렸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정말 미진이의 남자친구네요. 네, 제가 미진 씨를 이처럼 소중히 하니까 그래요. 이제서야 인사를 드립니다. 절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이건 뭐죠? 저에게 절을 하시겠다니? 좋아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미진 씨가 자꾸 아껴가지셔서 이제야 인사드립니다. 엄마와 아빠는 미진 씨랑 결혼하겠다며 축하해 주었지만 제 남자친구는 이상한 곳에서 그런 예절을 배운 모양이었어요. 명품 양복을 입고 초록색 실크 넥타이를 메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귀족적인 테넬릴이 눈에 띄었고 외모와 첫인상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란 것을 잘 알지만 이날만큼은 잘생긴 나의 남자친구가 정말 뿌듯했어요. 나의 남자친구를 보고 깜짝 놀라서 떠벌어진 입을 도무지 다물 줄 모르는 세훈이 앞이라 더 그랬어. 반가워 아이 참. 예전에 줄리엣가 있을 줄 몰랐는데 뭘 나와 달잠이라도 하고 싶은가. 어서 놀릴 거면 괜찮지. 이것도 나고 아무 말이나 지르는 것 같은데. 설마 손님을 이렇게 자주 만나는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반갑다고 해주고 싶어 미안한 감정에 미안하다. 아닙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인사하니 만족합니다. 신랑 신부님이 불쾌하지 않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불쾌할 일은 없어? 뿔까지 가볍게 뽑으려고 해보려는데 그래. 내 부모님은 이미 죽어서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아무래도 교육계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다. 이런 교육가들 가정에서 나도 지금 교통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문의로 학술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제가 병원을 열었습니다. 오마이갓 세상에 완전한 능력자네 얼마나 많이 봐도 30살쯤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지? 개업으로는 몇 년째인지 나이는 올해로 36세인데 미진 씨보다 2살 연하네요. 어머나 정말 능력자는 우리 딸이네. 능력자를 잡은 능력자니까 말이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모님, 정말 멋지세요. 장모님이라는 말 정말로 듣기 좋네요.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동적이에요. 여러분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까 제 남자친구가 의사라는 말에 비로소 개업까지 했다는 것에 새언니의 표정이 창백해졌어요. 고깃집에서 사족을 못 쓰고 새 그릇을 비우던 새언니가 불고기와 갈비찜을 먹지 않았어요. 고기뿐만이 아니라 그날 상위에 있는 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았답니다. 새언니의 정신이 나간 것 같은 표정을 보고 난 모습을 슬그머니 했나봐요.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전혀 만나는 점이 없는데요. 소개팅 할머니 덕분에 만났답니다. 미진 씨를 보고 첫눈에 반했고 태풍이 몰아치던 날 치매를 가진 할머니를 만났고 그 할머니의 보호자가 지금의 남자친구가 된 사연을 가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인연이 되려고 그랬구나 하시면서 할머니의 건강과 안부를 물었습니다. 네, 그날 이후로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고 오락가락 하시지만 할머니 건강은 좋으세요. 간혹 저를 모르는 것은 안타깝고 아쉽지만 감정적으로는 매우 편안한 상태로 계시거든요. 문학소녀가 되시기 때문에 돌봄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러면서 치매 환자 돌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걸 다 해내는 것일까요? 힘들지는 않은가 성주간병인 도움을 받고 있고요. 작은 어머니와 다른 친척들이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돌봐서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미진 씨가 결혼한다고 해서 크게 힘든 일은 없을 겁니다. 그건 제가 보장합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할머니 찾아뵐 때마다 정이 들었어요. 할머니랑 보내는 시간이 저한테도 소중해요. 그래, 우리 딸 착하다. 부부는 의리지, 의리야. 결혼 전 생활을 그대로 하려 들면 안 돼. 서로 양보하며 맞춰가며 살아야지. 갑자기 결혼이란 단어가 현실로 확 닥쳐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남자와 내 인생을 더 다이나믹하게 꾸려나갈 것이라고 생각해. 해당 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해드리겠습니다. 약속했죠. 그날 가족들이 내게 준 남자친구의 점수는 만점 100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가림을 했던 조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케치북을 들고 와서 자신이 그린 그림을 자랑했습니다. 오빠도 금방 내 남자친구와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 남자친구를 보며 집안 분위기는 더욱 화기해졌죠. 남자친구가 떠난 뒤 가족들은 모여 그를 칭찬했습니다. 얼굴은 물론 피부 작고 깔끔한 피부과 개업자인데 치매로 키워준 할머니를 존경하며 대견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나를 쳐다보면서 눈알이 떨어지는 걸 본 것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그를 본 순간 안심했다고 하네요. 정말로 나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보였고 연하라도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오빠도 남자는 정확하게 보는 눈이 있다며 엄지를 들어 보여줬죠. 하지만 결혼한다면 안 된다고 주장한 세훈은 질투심에 시선이 뒤집히며 내 뒤를 따라다니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말이 되냐고, 진짜 권력 있는 남자친구 아니라고, 알바생이 아니라며 혼자서 나를 반복적으로 물었습니다. 진짜 더 이상 2D 남자친구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끄럽지만 한국어 문장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당 문항은 제게 일어난 일의 한국어 버전을 제공했을 때 그 대답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입니다. 농담으로 시작했지만 현실 남자친구를 만나도 여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아가씨, 나이도 많고 노처녀인데 무슨 이유로 그런 남자와 만나고 싶어 하고 난 내일이 40인데 그러게 왜 그래? 나도 나이가 있는 노처녀인데 나를 좋아한다는 건 나도 잘 이해 못해. 하지만 아마 사람들마다 인연이 있는 건가 봐. 솔로로 지내왔는데도 참 잘했지. 언니가 말한 걸 들으면서 이 남자, 나랑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너무 믿을 수가 없어서 아가씨 가족 증명서 가져와 봐. 돌싱인 척하고 만난 거면 어떡하지 모르겠어. 나는 돌싱이라도 좋은 사람이면 괜찮아. 정우 씨는 할머니 돌보고 전문가라고 바쁘대. 난 좋다고 하면서 미안해하다가 그 순간 약 올렸어. 3달 전에는 새언니가 화를 내주겠다며 죽을 생각도 했지만 결혼식을 치렀어. 20세에 결혼하고 싶었는데 남자친구는 최고의 호텔에서 우아하게 식을 열고 싶다며 완벽한 결혼을 했어. 오신 친척과 친구들도 그의 외모에 깜짝 놀랐어. 새언니는 여전히 갖고 있던 장난감을 뺏긴 어린아이처럼 뾰루퉁하고 떨떠름한 표정으로 있어서 새언니를 볼 때마다 너무 웃기고 통쾌합니다. 마음 가까운 노처녀가 결혼하는 일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하던데요. 제가 그걸 해냈지 말입니다. 이게 다 태풍 불던 날 소녀 같았던 할머니를 만난 덕분입니다. 할머니의 기억력은 여전히 오락가락하시지만 그래도 저를 손주며느리로 인지하실 때는 엄청 예뻐해 주세요. 그날 할머니가 입고 온 후드 점프에 들어있던 사탕과 두유가 그렇게 고마웠다고 매번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신혼이라 그런지 남편도 정말 저에게 잘해줍니다. 제가 사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온갖 명품 선물을 갖다 바쳐서 곤란할 지경입니다. 제발 필요 없다고 말해도 자꾸만 사주고 싶대요. 심지어 매일 아침과 밤마다 그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데의 이야기를 세훈이한테 일부러 흘려요. 그러면 세훈이 얼굴이 또 엄청나게 울그락불그락 하거든요. 타인들에겐 무뚝뚝할 정도로 깍듯하게 거리를 두는데 저에게만은 꿀이 뚝뚝 떨어지는 남편을 보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내가 무르익으면 만나게 되는 걸 시절 인연이라고 하던데. 그런 인연을 기다리며 꾸준히 기다려온 나를 칭찬합니다. 지금 주변에 새로운 누이처럼 노처녀라고 후려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언젠가 인연이 찾아오면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당신에게도 아름다운 인연이 찾아올 것을 바라며 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